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대학병원에서 기능의학 한다는 얘기는 사실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뭐 그 환자분의 여러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라든지 뭐 수면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짚어보려면 진료 시간이 굉장히 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학병원에서 기능의학을 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그냥 단지 그것뿐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뭐 그 대학병원이 선뜻 일반 1차 의원에서 하는 것과 좀 달리 기능의학적 접근을 하기가 어려운 또 다른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이 기능의학이라는 게 그 정통의학에서 보면은 이단 취급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대체의학처럼요? 네, 그렇죠. 대체의학도 그냥 어떻게 보면 한의학이나 건식이나 뭐 이런 검증되지 않은 하나의 한 부분이다, 한 분야다라고 치부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봅니다, 의사들의. 그러나 최근에는 저희 가정의학과 교수님이신데 데이비드 라켈이라고 미국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가정의학과 교수세요. 여기 연구진들이 만든 책이 있어요. 인터그레이티브 메디슨이라고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통합의학이죠. 네. 예,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치료법에 대한 저자들이 매 단원을 쓸 때마다 맨 뒷장에다가 그런 근거, 논문들을 다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비록 얼터너티브 메디슨, 그러니까 대체의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리고 허벌 메디슨, 그러니까 뭐 그런 허브 치료라든지 아니면 아큐펑처, 그러니까 뭐 침이나 뭐 이런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그리고 또 마인드 바디 뭐 이런 것들, 이런 요법을 다 추천하고 치료법으로서 제시를 하면서도 의학적인 근거를 다 제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정통의학에서도 대체의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기능의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이제는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기능의학이 변방의학입니다. 아직까지는 주류에서 인정한다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많이 멀지 않나.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암에 걸리거나 자기가 아프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병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아니요, 기능의학을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의료의 메카라고 하면은 미국이잖아요. 예. 그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환자들이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가겠느냐? 그러면 뭐 대부분 탑3나 뭐 이런 병원을 얘기를 하겠죠. 그것처럼 미국에도 환자들이 자기가 아프면은 가고자 하는 병원이 당연히 랭킹이 있습니다. 그 랭킹 1위를 하는 병원이 바로 메이오 병원인데요. 로체스터에 있는 대학병원입니다. 근데 이 병원은 그 2위 병원하고 격차가 거의 더블 스코어예요. 압도적인. 네. 이 병원이 왜 인기가 있느냐 보면 이 병원이 바로 통합의학을 하는 병원입니다. 그렇게 압도적으로 인기가 높은데 또 큰 병원이라는 의미 같은데 네. 그런 데서 기능의학을 물론 이 병원이 하는 많은 대다수의 치료는 물론 정통의학이죠. 수술하고 환자를 치료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만 네. 제 생각에는 이런 2, 3, 4위권의 병원하고 조금 다른 차이를 갖는 게 그런 기능의학적, 통합의학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다 동원을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 외에도 또 사실 미국 의학이 발전하고 최고로 인정받기 전에는 그전에 독일의학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의학하면 또 독일이. 그래서 의과대도 예전에 다 라틴어 배우고 독일어 뭐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 독일도 자연주의 의학의, 자연의학의 메카가 또 독일이거든요. 서양에서도 이런 정통의학을 하면서도 동종요법이라든지 동양에서는 기치료라든지 침치료라든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본 적이 있는데 독일의 정형외과 의사가 침을 놓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뭐 누구는 밥그릇 싸움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걸 다 논의로 떠나서라도 통합의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검증된 하지만 뭐 카더라 하는 어떤 그런 그 효과를 보고 치료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논증이 된 그리고 논증과 비슷한 어떤 그런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런 치료를 도입해서 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지금 대학병원에서조차도 의료 선진국 미국, 독일에서조차도 많이 시도되고 있고 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치료를 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암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만 하고 퇴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능의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항암 자체가
이게 암세포만 딱 죽이면 되는데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도 같이 공격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탈모, 머리가 네. 빠진다든지 되게 많이 다른 부작용들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뭐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이라든지 그런 기타 기능의학적 요법들을 많이 추천하기도 하고 시도를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요즘에는 암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요즘 대학병원에서도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을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 우리나라 대학병원들은 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재작년인가요 아마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통합내과라는 것도 생겼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통합내과요? 이 뉴스 신문에도 났던데 일반적으로 현대의학은 어떻게 보면은 해체주의적인 관점에서 의학 이런 과목들이 발전을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잠깐 배가 아프면은 이제 내과를 가는데 네. 뭐 소화기 내과를 간다든지 뭐 이 부정맥이 있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순환기 내과나 심장내과를 간다든지 이렇게 각각 전공 분야를 다 떼놨어요. 근데 그렇게 환자를 보다 보니까 환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증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배도 아프고 열도 나고 거기다가 피부에 뭐가 발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피부과 가고 저 문제는 내과를 가고 물론 과끼리 서로 소통을 하긴 합니다만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통합내과라는 과를 만드셔서 교통정리도 하고 약도 좀 정리 좀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움직임을 보니까 아 우리나라 의료계도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가정의학과 교수님이신데 데이비드 라켈이라고 미국의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가정